안녕하세요. 드라마는 그냥 다 보는 그냥 다 봐 드라마입니다. 미질 서울 9-10화가 정말 대박이었죠. 미래의 완전한 각성, 로사와 상월의 눈물 나는 과거, 그리고 미주와 엄마의 진짜 화해까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어요. 특히 11회 예고편까지 보고 나니 마지막을 향한 큰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9화 시작부터 강렬했어요. 최태관과 신경민이 전산실 앞으로 일부러 불러낸 장면. 그 둘이 미래인지 미지인지 확인하려고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지문을 찍는 순간 진짜 미래였거든요. 그 순간 미래가 정말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진짜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기는 싸움만 하고 싶었던 미래가 처음으로 그 기준을 꺾은 게 수연선임 일이었고 두 번째가 한세진이었다는 설정이 정말 치밀하더라고요. 그런데 김태희가 증거를 들고 왔을 때 미래가 보인 반응이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왜 되지도 않는 싸움에 내가 모든 걸 걸어야 하냐는 말. 박상영 사건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 단체 따돌림을 겪었던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박상영과 미래의 과거가 공개됐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카풀도 하고 저녁 식사도 함께하면서 친해졌는데 박상영은 미래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리고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거부당하자 한 번만 봐달라며 무릎까지 꿇었는데 이게 사과가 아니라 미래가 덮으려고 하는 상황을 역이용한 것이었다는 게 소름 끼쳤어요. 미래는 아무 일 없던 일로 하자며 평소처럼 회사에서 행동하려고 했는데 박상영은 그게 너무 분했던 건지 오히려 미래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몰고 가서 미래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미지가 박상영을 때리는 장면이 정말 통쾌했어요. 미래가 처음엔 말리는 듯 했지만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작게 호응하는 모습. 그 순간 미래 안에서 억눌렸던 분노가 조용히 용솟음 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미래가 드디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변하기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겉으로는 말리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더 세게, 더 아프게라고 외치고 있는 미래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미래가 절대 합의는 없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장면. 진짜 우리 미래가 이제 완전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다는 듯이 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런데 정말 인상 깊었던 건 회사 여론의 변화였어요. 미래가 당당해지자 사람들이 점점 뭔가 진짜 있었던 거 아니야? 경찰서까지 간 거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잖아 라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묘사라고 생각했어요. 피해자가 위축되어 있을 때는 가해자 편을 들다가 피해자가 당당해지면 그제서야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거든요. 결국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판단하지 진실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미래가 약해 보일 때는 박상영을 믿었지만 이제 미래가 강해 보이니까 다시 저울질을 하는 정말 씁쓸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분이었어요. 왜 나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냐고 했을 때 엄마가 나도 배우지 못해서 모르는 거다. 너가 날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 장면 진짜 이 말 듣고 울컥했거든요. 그리고 너도 너 하고 싶은 거 찾아서 떠나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여기서 드러났더라고요. 미지 엄마에게 미지는 꼭 자기를 닮은 딸이었거든요. 엄마 자신도 평생을 누군가를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살아온 사람이니까 내가 못한 일을 너는 꼭 해라는 간절한 부탁이었던 것 같아요. 10화에서 드디어 공개된 로사와 상월의 과거,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어요. 결국 로사 할머니는 진짜 로사가 아닌 상월이었던 거죠. 글을 못 읽은 현상월에게 유일한 친구는 로사였다는 설정에서부터 가슴이 아팠거든요. 상월이 로사를 이성으로 사랑했지만 장벽 때문에 표현조차 못했던 그 절절함. 그리고 로사가 가정폭력에 시달릴 때 결국 로사가 남편을 죽이고 상월이 대신 감옥에 들어가고 사회에 나와서도 빨간 줄이 없는 로사의 이름을 대고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부분에서 정말 울컥했어요. 법적 혼인도 사회적 인정도 없었지만 가장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라이프 파트너십이었던 거죠. 그리고 로사가 죽기 전에 모든 권리를 상월 이름으로 바꿔놨다는 건 내 인생을 너에게 맡긴다는 최후의 사랑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탄원서를 써준 것도 선행은 돌아온다는 걸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결국 로사 할머니는 미지와 호수와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로사가 생전에 써뒀던 편지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모든 게 해결되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상월이는 글을 읽지 못했는데 로사가 남긴 서류들을 호수에게 건네는 장면에서 울컥했거든요. 상월이는 로사 말고는 누구도 믿지 않았는데 로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오래 걸리더라도 너를 읽어주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라고 했던 말이 현실이 된 거죠. 미주와 호수가 바로 그 너를 읽어주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글을 읽지 못했던 상월을 대신해 로사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미지와 호수가 채워준 거죠. 로사 할머니가 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했을까 싶더라고요. 자신이 떠난 후에도 상월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진짜로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탄원서를 써준 것도 선행은 돌아온다는 걸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고요. 한편 예고편 첫 장면부터 충격이었어요.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오키 엄마가 급히 달려가는 장면. 드디어 할머니의 마지막이 다가온 걸까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이별이 아닐 거예요. 미지가 엄마와 진짜 화해한 상태에서 할머니를 떠나보내게 되는 거니까 죄책감이 아닌 축복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사가 상월에게 자신으로 살아달라고 부탁했듯이 할머니도 미지에게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지는 드디어 두솔리가 아닌 서울에서 자신의 꿈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안건설 조사에 나선다는 장면에서 정말 소름 돋았어요. 드디어 미래의 개인적 복수가 사회적 정의로 완성되는 순간이 온 거잖아요. 김태희가 가져온 증거들이 이렇게 활용되는 거였구나 싶었고요. 미래가 지금까지 못한 걸 차근차근 하나씩 다 해낼 생각이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뜻이었나 봐요. 박상영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 부패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까지. 이번엔 정말로 계란이 아닌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미래가 딸기밭에서 세진과 만나는 장면이 정말 의미심장했어요. 한번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틀려도라는 미래의 대사. 이건 확실히 미혹행 거절이 아니라 유해인 것 같거든요. 세진이 미래에게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존재니까. 그런 세진 앞에서 당당하게 끝까지 해보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정말 달라진 미래의 모습이더라고요. 이기는 싸움만 하고 싶었던 미래가 이제는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싸움을 끝낸 후에야 세진과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딸기밭이라는 공간도 상징적이에요. 처음엔 딸기밭 동업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인생 전체의 동업자가 되자는 더 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미지가 너 어디 또 아프지? 라고 걱정하는데 호수가 내가 좀 피곤해서 내일 보자라고 거리를 두는 장면. 정말 가슴 아팠어요. 호수가 화상 흉터 때문에 가디건을 입었다 벗었다 3번이나 했다는 얘기가 떠올랐거든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호수가 이번엔 청력이라는 숨길 수 없는 장애와 마주한 거죠. 그리고 예고편 마지막 장면. 이제 전 뭘 해야 하나요? 더 나빠지기 전에 방법도 없다는 건가요? 라며 우는 호수의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복선이 있어요. 호수가 미지에게 변호사를 못하게 되면 뭘 하고 싶은지 물어봤던 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뜨개질을 배우기 전까지 취미도 없었던 호수가 이제 정말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여기서 로사와 상월의 이야기가 다시 의미를 갖게 돼요.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그들의 관계가 호수와 미지에게도 영감을 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호수는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완벽주의자였고 통제광이었고 남에게 도움받는 걸 극도로 싫어했죠. 그런데 이제 정말로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호수가 드디어 미지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완벽함을 포기하고 진짜 자신을 받아들이면서요. 결말은 세 사람 모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지는 할머니의 축복을 받고 엄마와 진짜 화해한 상태에서 서울에서 자신만의 꿈을 찾을 거예요. 대를 이은 꿈의 전수를 받으면서요. 미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복권될 거예요. 그리고 세진과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떠날 수 있을 거고요. 이기는 싸움의 진짜 의미를 깨달으면서요. 호수는 청력을 잃는다는 절망적 상황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거예요. 미지와 진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면서요.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이기는 것은 계산된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로사와 상월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는 달라졌지만 사람을 향한 진심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전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전개는 세 여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아요. 끝이 아닌 진짜 시작으로서의 완결이요. 정말 마지막이 기대되네요. 과연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함께 지켜봐요.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안녕.